publicizing Korean culture to the world and raising its natural status.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operates 31 Korean cultural centers in 27 countries and holds various event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film festivals. Let's meet Director Kim Tae-hoon of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on Heart to Heart and listen to the organization's efforts to promote Korea. 오늘의 게스트는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의 김태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원장 김태훈입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문화 홍보원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름 그대로 해외 문화홍보원인데요. 네. 해외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해외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해외 문화원이 6대주에 31개소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네. 문화원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국악과 케이팝, 한식 어떤 그런 것들을 강좌를 통해서 네.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 정책을 홍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고용 정책 이런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이런 한국의 바뀐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취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화문에는 외신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정부 정책은 직접 발표도 하고요. 네네. 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라 그래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고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만든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이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마술과 또 AI를 소재로 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또 수단으로 네.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글로벌 어떤 기관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 그 2017년도는 평창 올림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G-200일, G-100일 기준으로 이제 사업을 했는데요. 마술 영상 같은 경우는 네. 2017년 7월이었습니다. G-200일 기준이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름에 동계 종목을 즐겨보자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요. 고층 빌딩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네. 그다음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스키 점프를 하고 그다음에 송도 호수에서 또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고 버스와 함께 스노보드를 타는 네. 그런 영상으로 꾸며봤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740만 건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지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네.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이 쌓인 곳에서 이제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정말 버스를 붙잡고 매달려서 가는 네. 스노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밖에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소개드린 해외문화원 네. 1층에 이제 전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평창 올림픽 홍보존으로 다 꾸며서 문화원을 방문하는 분들과 또 거리를 지나가면서 쇼윈도우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평창 올림픽을 알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홍보를 했고요. 네. 저희가 글로벌 어떤 방송이라든가 또 로컬 쪽에도 그 평창 특집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계속 송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어떤 SNS라든가 바이럴을 통한 그런 마케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Surprised? Want to see more? See more in Pyeongchang. 해외문화홍보원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일 텐데요. 원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제가 2017년 9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네. 저희 해외문화홍보원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도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인데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이라든가 네. 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런 기관들도 각각 해외의 어떤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네.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없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0월에 우리 문화 해외 진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각 기관장들이 모여서 우리 문화 진출 방향과 어떤 중복성 그리고 어떤 또 통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 2018년도에는 종합적인 캘린더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캘린더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합치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는 그런 계획들을 연초에 발표를 하고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렇게 해외 진출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문화 해외 진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반면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 해외 진출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그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했고 굉장히 어떤 세계상 최빈국에서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소득도 곧 3만 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GDP 규모는 세계 11위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어떤 그 주류 사회라고 불리는 그 미주라든가 구주 쪽에서 볼 때는 아직도 저희 옆에 있는 양강대국 중국과 일본 문화의 아류로 또 인정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이렇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한류 문화가 진출한 그 동남아라든가 동유럽 이런 쪽에 보면 그 상품 그 포장에 있는 언어가 그 알파벳보다는 한글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값어치를 인정받는 그런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 문화를 소개하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nd some of us dream of Korea, dreams of happy moments. And it is for these moments we exist. Though we may be far apart, our hearts are always within reach. Korea will always embrace you like a true friend. Showing the world Korea's true self, all its charms and all its honesty. The moment you get to know the real Korea and fall in love with a country. It is for this moment we truly exist. A seed for Korea, touching the hearts of millions worldwide. This is who we are.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쎄요, 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문화홍보원에서도 한국에 대한 오해나 뭐 오류, 잘못된 정보들을 이렇게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2016년 9월에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들이 이제 다른 외국의 언론기관이라든가 뭐 교과서라든가 둥둥 떠다니고 있죠. 네. 근데 뭐 해외 교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을 아는 분들이 그 잘못을 보고 시정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부처가 외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저희 문체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어떤 개념으로 네.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지 1년 만에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내용도 충실해지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희가 아는 게 동해하고 독도 표기도 있지만 네. 그 말고 한복 같은 경우도 네. 뭐 기모노, 그다음에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고 네.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데 그건 일본식 발음으로 도라마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런 부분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신고를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네. 해당 기관에 알려서 우린 정부에 있는 그 기관인데 그 당신네들 표기가 잘못되었어 고쳐주시오 하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와서 네. 고쳐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복을 기모노로 알고 있고 김치도 김치가 아니라 뭐 기무치 아직까지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이런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나요? 2016년 9월에서 한 1년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월 한 200건 정도에서 네 2,40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와. 네, 그 전에는 연 1,000건 미만이었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검색어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나고, 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검색의 질이라든가 양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류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더 주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류는 90년대 초반부터 그 대중문화,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한식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뷰티 같은 또 라이프스타일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 한강 작가의 멘부커상 수상이라든가 네. 또 조성진의 그 쇼팽 콩쿠르 우승, 그 다음에 미술 분야의 단색화 열풍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한류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네. 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빌보드 네. 차트에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엄청나죠. 거의 네. 뭐 비틀즈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중문화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비판했던 문화 제국주의의 그 어떤 과오를 저희가 답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류라든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일방향적인 어떤 침투라든가 전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한 인물을 선정을 해서 뭐 큰 상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이제 그 한국 문화 유공자들을 수상을 했는데 네. 올해는 뜻깊은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네. 먼저 그 윤희상 씨를 계속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사후에도 계속 돌본 분이 계십니다. 독일인 슈파럿인데요. 이분은 그 음악학 박사입니다. 네. 박사인데 본인의 음악보다는 윤희상 씨를 너무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악보를 정리를 하고 윤희상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베를린 명예묘소에 안장되도록 노력을 하고 네. 윤희상 음악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뒤에서 묵묵히 정말 우리 책에서 나오는 예술가를 흠모하고 그 예술가를 정말 예술가의 작품이 꼽히도록 네. 예, 묵묵히 바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네. 그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좀 재밌는 분인데요. 야구 선수 유현진의 네, 네. 통역으로 알려진 마틴 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런 분인데요. 네. 근데 그분이 유현진의 그 통역만 한 게 아니고 LA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그 한국 문화를 소개를 했고 네. 그 멀리 시카고라든가 달라스에도 한국의 날을 하는 한국 대중문화 행사 기획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네. 잘 모르셨죠? 네. 네, 그분도 이번에 발굴해서 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참 많네요. 한국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을 정말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을 소재로 한 국제 콘텐츠의 공모전 그리고 토크 콘서트, K-팝 스타와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콘서트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원장님께 지금까지 해왔던 행사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제가 사실 부임한 지가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네. 작년 그 11월에 11월 1일 날 한 톡톡 코리아 네. 2017 행사가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소재로 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신청하는 건데요. 6개 부분인데 약 3만 명이 신청을 해서 네. 한 개 부분에 약 5천 명 이상 했고요. 1등한 분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한 분은 너무 젊어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네. 16살. 헝가리의 소년데요. 네, 네. 그분이 동영상을 아주 재밌게 만들었고 근데 그분들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꿈만 같다고 예, 또 뭐 나머지 참가자들도 수상자들도 다 이제 20대 정도 젊은 분들이었는데 네. 눈물을 흘리고 그날이 또 마침 그 G-100일 한류 콘서트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했거든요. 네. 같이 공연도 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서로 다른 삶은 영혼과 삶을 가져섰고 대처부터 따다로 노는 거야 get it DJ 접시 더 획게 획게 여긴 허세 없는 natural 유기농 딱 pro go get it 추억들이 오빠 사랑해 내 꿈속에 달린 어서 내게 이제 포장마차 가고 싶어요. 빨리. 많이 달려
원장님 개인적으로요. 네. 해외에 홍보하기 가장 좋은 우리의 문화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음식, 뭐 김치, 불고기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오히려 저희는 뭐 삼겹살이나 철판 불고기 같은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외국 분들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오감을 다 만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음식을 먹으면 미각만 이렇게 만족을 하면 되지만 네. 저희는 이제 불판에 놓고 고기를 구우면 맞아요. 지글지글 시즐링하는 그 소리 네, 청각이 네. 있고요. 네. 후각이 있고 그 오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네. 같이 또 음식을 나누면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좋네요. 네. 음식. 네. 저 혹시 이렇게 외국인을 만난다거나 할 때 개인적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네, 뭐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고 여기 거주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아무래도 외국 가다 보면 이제 그 언어 불편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길을 찾는다든가 할 때 네. 뭐 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방식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SNS 활동 같은 경우에 해시태그라고 네. 해시태그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리는데 그 언어 필요 없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해시태그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고 또 같이 또 퍼나르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시거나 저희가 놓쳤던 부분을 잡아주시는 데서는 굉장히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저희가 목표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에는 엄격하지만 사석에서는 자상한 형님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셨고, 특히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문화부 정통 관료답게 문화 업무 전반을 꿰고 계시고 대변인 경험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으신 분으로 해외 문화 홍보 원장으로서 최적화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글쎄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계속 변화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2018년에 계획이 있다면 살짝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홍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에 인쇄 매체에서 그다음에 방송 같은 어떤 대중 매스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맞춤형 그 SNS 네.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점점 더 받는 사람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는데요. 저희가 어떤 그런 방식을 좀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 아리랑 TV 하트 투 하트에서도 네. 호주 젊은 분, 그 호주 사라, 네, 그분이 네. 나와서 하는 거를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1인 방송이 저희가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호주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그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각국의 1인 크리에이터를 초청을 해서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문화원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역점 사업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쪽이 제일 큰 사업인데요. 네. 저희는 조금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세대별로, 또 성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발달한
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느 지역에서 또 어떤 분들이 한국 문화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한국 문화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과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해외문화홍보원이 아무래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정말 많은 노력과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